이야기를 느낌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트리라이트 복부 서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주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일과 채소의 힘, 식물 영양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산업에 대해서 식물 영양소 어떻게 그렇죠.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한 발짝 식물 더 영양소 들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전에 오늘 방송 이후에 네. 과일과 채소 많이 섭취하셨나요? 진짜 제가 중요성은 저도 알잖아요. 네네.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를 못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방송 저희 준비하면서부터 논문 자료도 같이 스터디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네. 제가 정말 챙기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과일, 채소를 아침에는 바빠서 잘 못 그렇죠, 챙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녁입니다. 음, 음, 음. 밤에 가서 과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이 돼요.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ABO님들도 중요성 너무 잘 봤는데요. 정말 먹기가 쉽지 않네요. 어떠세요? 민규님 저도 5접시 드셨어요? 저도 그렇죠. 뭐 5접시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의식적으로 섭취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접목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네. 별도의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섭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색깔별로 쉽게 예. 지난 시간에 좀 분류하면서 그 네, 기능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이요? 이걸 꼭 민규님께서 풀어달라는 ABO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느 책에서는 네. 이 빨간 계열의 영양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네. 순간 다른 책을 보니까 식물 영양소의 분류가 다르더라. 네네네. 그리고 또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름 분류는 이름도 다르더라. 왜 그런 거죠? 그 이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네.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식물 영양소라는 학문이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연구 중이에요. 아,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이 많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우리가 예를 많이 음. 들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가 라이코펜. 라이코펜. 지금 리코펜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네. 라이코펜이라는 데가 예. 있고요. 리코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석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가 엘라직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라그산. 어떤 책에서 엘라그산이라고 맞아요. 나오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이 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르게. 그 명칭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예. 또 뒤에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네. 뭐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사과 껍질에 많이 포함이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색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또 어떤 그쵸. 책에는 케르세틴은 양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하얀색 계열로. 하얀색으로도 이렇게 네. 좀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소와 그렇죠. 다양한 네, 색깔의 색깔에. 다양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어, 것이 중요하다라고 내 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녹색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예. 일반적인 녹색. 오늘 초록. 배경이 초록이잖아요. 네. 초록, 녹색. 네. 녹색 계열에 함유가 되어 있는 식물 예. 영양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하면 떠오르는 채소들이 정말 많으실 많습니다. 거예요. 네. 뭐 시금치, 케일, 음. 브로콜리, 상추. 지금 얘기하신 건 잘 먹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뭐 네. 상추, 피망, 양배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쌈채소로 흔하게 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흔하게 보는 것 같은 것 뿐이지 우리가 잘 섭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네. 녹색, 그린색이 강한 계열의 식품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뭐 루테인, 네. 설포라판 성분도 있고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뭐 플라보노이드 계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테킨 그리고 이제 EGCG 네네네. 플레임을 말씀해 주실 거죠.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네, 불리죠. 이거를 네. 성공하셨네요. 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식물 영양소들이 이 녹색 계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네. 카테킨과 EGCG 지금 네. 보고 계신데요. 예. 케일과 물냉이 녹차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녹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네. 섭취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 녹색 계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사실 소실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맞아요.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녹색 계열 같은 경우에 잘못 먹으면 비린내가 난다든지 아. 아니면 씁쓸한 맛, 우리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씁쓸한 맛이 있어서 네. 그마저도 좀 녹록지 않은 맞습니다.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네, 다음은 색깔. 우리가 오렌지색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되게 상큼하고 강력한 네. 항산화 기능을 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고구마, 당근, 호박, 그리고 자몽, 귤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오렌지색 계열의 채소와 네. 과일 안에는 노화를 좀 정상적인 노화로 만들어주는 또 폐기능과 당 관련돼 네.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카로티노이드. 높습니다. 네. 네. 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명칭이 아직까지 좀 다양하게 분류한다 했지만 네. 베타카로틴, 그렇죠. 뭐 이소플라본 이런 영양소들은 그 기능도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그렇죠. 많은 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아예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로티노이드 뭐 영양소들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네. 경우는 뭐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불리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눈 항산화 기능 쪽에 좀 중점을 뒀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이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뭐 직접적인 면역에 도움이 네. 되는 것보다 간접적인 부분에 면역에 도움이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우리 신체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또 신체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내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네.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신체 내의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방어막. 방어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방어막을 튼튼하게 네.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카로티노이드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네. 상피세포의 건강 유지에 맞습니다.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네네네. 또 지금 사실 앞에서 이 오렌지색, 노란색 계열 말할 네네네. 때 빠질 수 없는 게 귤이잖아요. 그렇죠, 귤. 귤의 사실은 귤의 진피라고 하는 그렇죠.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 네네. 귤 어떻게 드세요? 오렌지. 저는 사랑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귤을 사랑받는 이렇게 방법은? 항상 어느 네. 자리에 가게 되면 예. 귤을 정성스럽게 잘 깝니다. 까서. 네, 그 알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저는 하얀색 진피 성분을 먹습니다. 사랑받는 방법 중에 하나죠. 껍질과 하얀색 그 뜯어낸 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드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모세혈관 보호라던가 아니면은 조골세포, 그러니까 네네. 뼈를 만드는 세포죠. 맞아요. 이런 조골세포 형성이라던가 분화 촉진에 도움을 주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네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헤스페리딘 성분이 우리 민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얀 껍질, 네네. 하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걸 좀 먹어보겠다고 예전에 귤을 한 박스 사다가 귤 껍질을 음. 씻어서 네네네. 정말 빡빡 씻고 하얀 거 다 떼어내가지고 말렸어요. 네네. 말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귤차 좀 먹어보겠다고 음. 말리는 것까지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네. 귤차를 만들어 놓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네. 얘기 드렸는데요. 채소와 과일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재배됐고 관리가 맞습니다.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설명을 드릴 네, 수가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 채소와 과일 껍질에 유효 성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껍질 같은 껍질. 경우는 외부로부터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한 씨앗을 생명의 기운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을 잘 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유용한 잘해야 돼요. 성분은 집약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과육 부분은 뭐 일부 섬유질 그리고 수분, 당분, 일부 그렇죠. 비타민 정도가 씨앗을 들어있는 발화시키기 위한 영양소가 맞아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진짜로 집약되어 있는 이 껍질 성분을 먹는 거는 맛도 그렇고 뭐 네. 오렌지 껍질을 드신다는 이런 진피를 뭘 드세요. 가루가다 먹는 거 못 먹는다는 봤어요. 것이죠. 과거의 영양학 책을 보게 되면 예. 이 헤스페리딘이라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멍이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멍이 잘 든다라는 것은 모세혈관이 잘 터진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노란색 계통의 네. 헤스페리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 빨간색 계열의 식물 네. 영양소, 농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일단 빨간색 계열, 우리가 열정적인 색깔, 정열적인 색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수박, 수박, 토마토, 석류, 석류, 딸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빨간색 계열의 식물 농축물이고요. 네.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예.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얘기를 이 하죠. 레드, 빨간색하고 그렇죠. 심혈관 하니까 딱 느낌이 와요. 그러네요. 괜찮은데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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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 화합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페놀 화합물 정말 그리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아마 저의 기억인지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귀에 쏙. 네, 네. 토마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토마토. 있어요. 토마토 그러면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맞아. 한때 유행을 했었죠. 네. 아침에 토마토 먹고 점심에 토마토 먹고 저녁에 토마토 먹고 계속 살 빠지는 동안 토마토 먹기 때문에 토마토 물려서 못 먹는다는 그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네. 대표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였는데요.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성분입니다. 네. 뭐 이태리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어떤 이태리 걸까? 하면 지중해식? 아 그렇죠. 우리 식품이니까 지중해식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 피자. 네네. 피자. 지중해식의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가 2대 식재료가 올리브하고 어. 또 하나가 바로 토마토예요. 오. 이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네. 지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거고요. 그 이태리 사람들의 심혈관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토마토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다이어트, 그러니까 진짜 많은 대중들이 네네. 속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다이어트 식품 하면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 그렇죠. 또 하나가 예전에 또 그랬죠. 고구마를 얘기하세요. 고구마. 그래서 토마토랑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밥 먹고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아, 그거는 아니죠. 네, 어쨌든 대체식으로 토마토도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얘를 식물 영양소를 보고 무한정 먹었을 때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토마토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었던 토마토를 먹을 건 때 그냥 네.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죠? 어디 설탕에 절여서 먹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야, 네. 어린 시절에 자꾸 소금을 뿌려주려고 하시면 엄마가 네네. 화가 났어요. 토마토엔 설탕이죠. 네네. 네. 설탕. 그렇죠. 그러나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맞아요.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토마토를 잘 먹는 방법도 네. 있죠. 잘 먹는 방법 어떻게 먹으면 되죠? 일단 모든 식물 영양소가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통 섬유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섭취하게 되면 이 섬유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토마토도 뭐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삶아 먹던지 조리할 때 네, 조리할 때 아니면 올리브유를 넣어서 네. 먹던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이렇게 캠핑 나오시면 저희가 오늘 약간 캠핑 컨셉이잖아요. 나오셨을 때 토마토도 바베큐 구이할 때 구워서 드시면 이런 리코펜이나 또 지용성 영양 성분은 흡수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고 뭐 영양소의 파괴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싫어요. 뭐가요? 그냥도 먹기 힘든데 구워 먹으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잘못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가 갑자기 라는 확 생각을 오네요.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네. 그냥 맛있게 먹어도 잘 진짜 드시는 잘 걸로. 먹는 건데. 네. 네. 다음 영양소 어떤 영양소일까요? 다음 네. 영양소는 케르세틴입니다. 뭐 네네. 케르세틴, 콜세틴이라고도 하고 케르세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영양소는요. 네. 앞에서 나왔던 사과 껍질처럼 사과 껍질, 양파 껍질 같은 껍질에 많아요. 맞아. 이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건 맞는데 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죠. LDL 콜레스테롤 이 수준 조절하거나 네네. 뭐 심혈관계통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사과 껍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양파 껍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파 같은 경우는 뒤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 드리면 보통 모든 식물 과일과 채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껍질에 많이 포함이 되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조리 시 조건에 따라서 쉽게 파괴가 되는데 네. 양파라는 애들이 참 특이하게도 네. 바깥쪽에 물론 제일 많습니다. 식물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안쪽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케르세틴이 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양파에 들어가 있는 케르세틴 같은 경우는 또 조리 시 잘 파괴가 되지 않아요. 네. 케르세틴 자체가 네. 열에 의해서 열에 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케르세틴 같은 경우는 다수의 논문에서 네. 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그 음. 기능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껍질 굳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안쪽에 드셔도 돼요. 양파를 평온하게 네. 냄새가 좀. 냄새가 나서 좀 그런 거지. 네. 그냥 편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또 빨간색 다음은? 계통의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 네. 석류에 포함되어 있는 엘라그산, 아. 뭐 다른 말로 엘라칙산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석류 자주 드세요? 석류를 저번에 교육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네. 한 적이 있어요. 전 아직까지 평생 동안 석류를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진짜요? 맛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주신 아. 걸 먹어봤겠지만 네.
제가 내가 석류 기억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더니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석류를 먹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 라고 기억나요.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 기억이 나요. 언제예요? 제가 첫째, 둘째 다 동화책 보다가 한 3살 즈음, 3살, 4살 즈음에 석류를 꼭 한번 샀던 것 같아요. 아이 보여주려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든 대표적인 영양소. 영양소가 석류지만 석류에 포함되어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네.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엘라그산이, 네. 엘라직산이 최근 몇 년간 더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섭취하기 힘들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엘라그산, 엘라직산의 경우에는 DNA 손상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과도한 노화, 어. 빠른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빨간색 계통의 식물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전반적으로 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많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식물 드셔야겠네요, 영양소다라고 정말. 설명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좀 많이 드시면 좋죠. 예.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요. 남성이 연령별로 발생 비율이 동일하게 증가됩니다. 40대 40%, 50대 50%, 60대 전립선 관련 60%. 문제가. 네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성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좋은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여성들이 챙겨줘야죠. 그렇죠. 남성들 못 건강은 챙겨요. 서로 챙겨주는 게 좋아요. 아, 네. 남성 건강은 여성들이 챙겨주고요. 여성 훈훈하네요. 건강은 남성들이 챙겨주고 네. 아이들 건강은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네. 누군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참 맞습니다. 힘들죠? 네. 자, 다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다음은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검정 계열의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네네.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식품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포도, 자두, 건포도 이런 데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어떤 게 많이 들어있을까요? 보통 이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 같은 경우는 네. 신경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게 되면 안토시아닌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돼 있는 네. 또 지질 대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 검정색 계열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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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 아, 그렇죠. 어. 프랑스인의 프랑스의 역설이라고 역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모순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네, 하는데 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그 보라색 계열 식물 영양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뭐 프랑스인들도 뭐 이런 서양 유럽 소과된 전체적인 식생을 하죠. 네, 전체적인 식생활이 육류 중심이에요. 육류에다가 뭐 빵, 그렇죠? 육류 중심으로 많이 식사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인근 주변 비슷한 식생활을 하는 그 국민들에 비해서 프랑스인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낮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결과 중에 네. 하나죠. 프랑스인들 그렇죠. 대표적인 미식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즐겨 네, 네. 섭취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과 비슷한 논문이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왜 심혈관계 질환, 소과된 식생활의 문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현저히 낮느냐. 네.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프랑스인들은 식사를 즐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시간. 네, 식사 시간이 평균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프랑스 기업의 특징인가 봐요. 점심시간이 점심시간. 2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식사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식당에 점심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네. 나오는 데까지 평균 20분 아, 20분도 정도. 길죠. 걸린다 나온다고 10분, 하죠. 15분. 근데 네. 음식 기다리는 시간 따지게 되면 식대로 식사하는 먹는 시간은 시간은? 10분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드 와인이 이 프렌치 패러독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알코올로 발효하죠. 네. 그리고 그 포도 껍질째 사실은 눌러야 돼요. 짓이겨서 발효를 하는데 그 껍질 성분에 들어있는 요 성분이 뭐예요? 우리 지금 프렌치 패러독스의 어떤 발현이 됐던 시작이 됐던 레스베라트롤 네,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레스페라트롤 같은 경우 네. 참 재밌는데요. 껍질채 먹게 되면 우리가 씹어 먹게 네. 되면 네.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충족하는 양만큼 아. 나오지 않아요. 껍질을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네. 그 안에 레스페라트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 충족할 만큼 들어가 있지 않고요. 충분한 많이 양,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와인처럼 우리가 레스페라트롤을 충분하게 넣기 위해서는 네. 알코올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알코올 발효의 중간 대사 물질이 바로 네. 레스페라트롤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와인을 이렇게 다 먹는 것도 풍미도 있고 한동안 이 프렌치 베러독스하고 관련해서 이 식물 영양소 오늘 뉴스에는 의료 이런 뉴스에서요. 네. 와인을 한두 잔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반대 논문이 발표가 돼요. 맞아요.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네. 그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알코올 중독률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네. 저는 식물 영양소만 딱 뽑아서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의 유효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레스페라트롤을 섭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 레드, 오렌지, 블루.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하나죠, 하나. 네네네. 오늘 이 화이트. 화이트. 네, 네, 화이트 계열이네요. 화이트 화이트 계열. 흰색 계열. 네. 근데 어떤 식재료가 있을까요? 이 하얀색 화이트 계열로 대표되는 식물 영양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마늘이라던가 양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드시는 뭐 네네. 배추라던가 이런 흰 빛깔을 띠는 채소 과일의 풍부한 영양소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런 요새 알레르기나 알러지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는 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도심에 있는 아이들 중에요. 한 반에 가면 10명 중에 7, 8명이 어떤 코 관련 알레르기, 피부 관련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알레르기나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 알릴 화합물, 그리고 앞에서 그 심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케르세틴 이런 네. 성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흰색 화이트 계열이죠. 또 마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알리신, 우리 아. 얘기 많이 하죠. 알린과 알리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늘이 좋다고 마늘에 있는 뭐 다양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마늘 얘기, 알리신 얘기 하면서 마늘을 많이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많이 드셨냐면 구워 먹고 어머 방고구마 같아요 뭐 네네네네. 이러면서 구워서 드시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절임 장아찌, 장아찌. 절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유용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늘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섭취하려면.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죠. 마늘에는 참 많은 성분들이 포함이 네. 되어 있어요. 알린이라는 성분도 사실 네.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황화합류 화합물도 도움이 네. 되고요. 또 남성분들이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포함되는 스코르디딘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늘을 가장 잘 먹는 방법, 마늘의 대표적인 유형 성분이 네. 바로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알리신 같은 경우는 마늘의 독특한 향취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늘의 세포가 으깨져서 그 네네. 아린 맛이 나올 때 그 아린 맛 성분 그 톡 쏘고 약간 어떨 때는 막 화할 정도까지 하는 그 아린 맛 성분이 자, 마늘 바로 유용 성분인데.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 향이 바로 알리신이 풍족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마늘을 으깨라라고 으깨서 으깨서 마늘 향이 생으로. 가득할 때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알리신의 경우에는 예.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저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 저장성. 맞아요.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네.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되고 뭐 콜레스테롤, 혈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알리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섭취해야 돼요. 근데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먹고 나면 한 두 끼 정도는 그렇죠.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알리신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알리신과 궁합이 잘 맞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B1, 네. 티아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도 저장성이 떨어지죠. 네. 근데 알리신과 함께 만났을 섭취하게 되면 때. 알리티아민이라는 알리티아민. 네. 형성이 되면서
약간의 저장성을 가지면서 비타민 B1과 알리신의 활성도 좋아지고. 네, 두 예.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해라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너 알리신 그러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 마늘 주산지 어디일까요? 주산지 당진은 기억나요. 당진. 그래. 네, 가면? 인천 웅진도 아, 예. 있고요. 경북 의성도 있고요. 아, 의성 네, 마늘. 의성. 마늘의 네, 주산지예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마늘의 주산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이라고 또 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늘을 많이 드셔서. 그건 모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주산지의 네. 그 식재료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마늘이라는 성분, 예.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늘 저녁에는 마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색깔별로 채소 과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용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다 섭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색깔별로, 네. 색깔별로 하나하나 그냥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예. 있다. 그냥 빨간색 그리고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혈관, 빨간색 하면 그렇죠. 이제 심혈관과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을 네. 하나하나 좀 또 체크하시면 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발랄한 뭔가 생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초록색에 있는 어떤 강력한 항산화 물질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초록색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인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맞아요. 설퍼라판이라는 네. 성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계통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6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아. 식이섬유의 보고이기 때문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장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네.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녹색 계열의 녹색 계열. 네,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시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적색 계통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우리 보라색 계통 같은 경우는 보라색 앞서 계통. 얘기하신 대로 신경계통. 네네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신경계 하면은 신경세포, 신경형세포 하면 망막, 두뇌나 망막 신경세포를 항산화 능력으로서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서 뭐 네. 안토시아닌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까 그 프렌치 패러독스 내가 포도주를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현명하게 현명하게 이 섭취하실 수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던가 안토시아닌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 예전에 그 본사에서 온 영상을 한번 볼 적이 네. 있습니다. 딱 신체 구조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기억나요. 비타민은 어느 부분에 도움이 네, 되고 네. 단백질은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땅땅땅땅 막 네, 이러면서 어떤 나왔어. 기능성 원료는 눈과 두뇌에 도움이 예. 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식물 영양소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어떤 부분은 심장 쪽에, 네. 어떤 부분은 뼈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식물 영양소를 봤을 때 특히 라이코펜을 비롯한 몇 가지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는 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즉 어떤 특정 부분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라는 그 영양소의 특징은 네. 균형을 지켜준다. 음,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네. 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예.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캠페인 많이 진행됐어요. 네, 네. 뭐 유럽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고, 이렇게 건강한 지중해식 하는 것 같지만 거기도 결국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부족했던 거고 음.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파이버데이라고 해서요. 네, 네. 하루에 5가지 색깔 섭취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컬러로 딱 표현을 그렇죠. 했고요. 우리나라는 더 재밌어요. 우리나라 좀 더 어렵게. 우리나라 창의적이에요. 네. 창의적. 365라 그러죠. 건강 365. 네네. 뭐, 예. 그렇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가족 3대가 가족 3대가 가족 3대가 6대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6대암을 막기 위해서. 네, 또 5가지? 6대암과 5대 생활습관 질병을 막기 위해서. 질병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다. 1년 네네. 365일 채소 과일을 잘 섭취하면 5가지 색으로 네, 맞춰서 섭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우리나라 너무 창의적이어서 하루 3번 우리나라는 6가지 이상의 채소 과일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6가지 이상의 채소 과일을
5가지 색을 섞어서 좀 어렵긴 하네요. 맞아요. 건강 365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1년 365일 3대가 6가지의 6대 암과 5가지의 생활습관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5데이즈 그 자료 보게 되면 네. 큰 접시예요. 지금 나와 그러니까 있는 이게 제일 이 쉽네요. 접시. 5가지 색깔 5점. 사실은 얼굴만한 접시에 수북히 쌓아서 섭취해라.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아,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식물, 농축물, 식물 네.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드리는 얘기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네. 규칙적인 시간대에 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부족한 부분은 예. 다른 부분으로 챙겨서 섭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네. 자, 오늘 식물 영양소까지 이렇게 쭉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회에 네. 걸쳐서 얘기 드렸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고 특별하고 그쵸? 우리 A변님들께는 사실은 어떤 철학과도 같은 더 중요한 영양소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네. 2편에 걸쳐서 복붙 전달 네.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붓붓 네.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A분들께서 원하시는 좀 깊이 있는 영양소 네.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2편에 걸쳐서 진행된 식물 영양소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A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